네, 안녕하세요. 오이과학의 루틴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해당 과정, 세부적인 과정을 알아볼 텐데요. 지난번 영상에서는 잠깐 그 해당 과정을 잠시 멈추고 어떤 단어 설명에 대해서 잠깐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그 단어 설명을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보조인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보조인자는 무기이온과 조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무기이온은 큰 게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보조인자란 말을 자주 들었기보다는 학생분들이라면 조요소란 단어를 들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렇다면 조요소의 의미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알고 있어야겠죠? 네, 제가 잠시 오타가 나서 화면을 바꿨습니다. 네,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조요소는 영어로 코엔자임이라고 합니다. 네, 스펠링도 틀렸네요. 잠시만요. 네, 이렇게 해서 단어 스펠링을 바꿨고요. 코엔자임. 네, 영어가 많다 보니까 제가 스펠링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하기 좀 버겁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효소란 단어가 붙어서 이게 이제 보통 효소라는 단어와 좀 구분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네. 근데 전 항상 이런 예시를 해주죠. 단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아주 간단한 예시로 네, 수박과 호박 둘 다 한 글자 차이지만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공부를 하실 때 살짝 다르다고 해서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완전 다르다고 아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는 게 마음이 편할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조효소는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냐? 자, 효소가 반응을 합니다. 그죠? 효소가 활동을 해야 돼요. 활동을 하려면 효소가 바로 그대로 활동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효소가 반응하는데 효소라는 그 분자 있죠? 분자에게 작용기를 전달해 준다. 어떤 특정한 화학 반응을 하는 분자의 일부분을 작용기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작용기를 전달해 준다 해서 조효소. 그러니까 효소 옆에서 효소가 대장이라면 대장 옆에서 좀 보조해 준다. 대장이 활동 잘하게끔 옆에 있는 분이 서브를 잘해 준다. 그래서 조효소라고 꼭 조수 같은 역할. 그렇게 해서 그런 단어가 붙은 것 같습니다. 자, 조효소도 또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한다고 합니다. 네. 안 할 수도 있지만 네, 사전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조효소 중에서는 이제 보결 분자단이라는 네, 그런 분자가 있습니다. 저 이거 단어 처음 봤는데 솔직히 보결 분자단이 딱 읽는 순간 뭐가 떠올랐냐면 여러분들은 잘 안 떠오르셨겠지만 네, 방탄소년단 네, 죄송합니다. 뜬금없이 이렇게 떠올라서 말씀드렸고요. 아무튼 보결 분자단이라는 네, 그런 조효소가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분자단이냐? 어떤 그룹이냐? 영어로 보면 딱 그룹이죠. 뭐 보결, 보충 결합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자, 단백질에 결합을 하는 겁니다. 어떤 단백질이 있는데 결합을 하는데 결합 방식이 공유 결합, 즉 전자를 서로 같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강하게 결합할 수가 있죠. 영구적으로 결합. 공유 결합을 한다는 얘기는 그 결합이 끊어지지 않거든요. 화학 반응에서 보면 다른 결합 방식에 의해 다른 결합 방식과 비교를 해본다면 말이죠. 그래서 영구적으로 결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아시겠지만 단백질 뭐 결합하는 거하고 뭐 이거하고 뭐 효소하고 뭔 상관이 있어라고 좀 의문이 가지신다면 효소, 우리 몸 안에서 반응하는 촉매들을 생체 촉매를 효소라고 부르는데 우리 몸에 작용하는 효소들의 그 분자는 대부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단백질의 공유결합을 붙는다. 즉 효소에 붙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꼭 알고 계셔야지 이 내용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이라고 했습니다. 효소는 대부분 단백질 성분이고요. 일부는 RNA 분자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RNA. 어디서 들어봤죠?
우리 세포핵에 들어있는 물질이죠. RNA. 그러니까 RNA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네, 복열 분자다. 아니, 효소 말하는 거예요, 지금. 효소가 대부분 단백질이지만 일부는 RNA 분자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일부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RNA 분자를 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 몸에서 촉매 반응을 하는 분자를 리보자임이라고 합니다. 리보자임. 어디서 들어보셨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 분들이라면 리보자임. 그냥 여기 쓰진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원래 공부는 이렇게 연계해서 하면 좋잖아요. 마인드맵 형식으로 이렇게 연결해 가면서 공부하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복열 분자당은 효소에 강하게 결합해서 효소의 기능을 아마 활성화시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 효소, 조효소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자, 조효소에 또 역할을 하는 다른 뭐 물질을 보조 기질, 코서브스트레이트, 뭐 보조 기질이라고도 합니다. 뭐 보조 물질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긴 보결, 여긴 보조, 결합의 의미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 단어고요. 그냥 보조, 그냥 옆에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효소라는 단백질에 일시적으로 결합합니다. 영구적으로 결합하지 않고 결합력이 약하겠죠. 그래서 어느 시점 그 효소가 반응하다 보면은 그 반응하다가 그 효소한테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 떨어진 보조 기질은 다시 결합 가능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옆에서 효소의 역할을 좀 도와준다 해서 복열 분자단이나 보조 기질을 묶어서 조효소라고 합니다. 복열 분자당, 보조 기질 책에 잘 나오지 않지만 조효소 잘 나옵니다. 그냥 조효소 하면 아, 효소 옆에서 붙어서 뭐 조수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당연히 복열 분자단이랑 보조 기질은 이렇게 구분을 좀 짓습니다. 영구적이냐 일시적이냐. 하지만 공통점은 효소와 단백질의 반응을 촉진합니다. 효소만 촉진하는 게 아니겠죠. 왜냐면 단백질에 붙는다고 했으니까 우리 몸엔 효소 말고도 다른 성분의 역할을 하는 단백질들이 많겠죠. 그런 단백질들의 반응을 도와주는 물질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제가 보조인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인자 영어로 코팩터. 네, 코팩터에 대한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계속 비스무리한 단어가 나올 겁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머릿속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 제가 열심히 찾아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지난번 해당 과정에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자, 그 마지막 해당 과정에서 그 효소가 이제 반응을 도와주는데 그때 NAD 플러스가 전자를 받아서 NADH와 수소이온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NAD가 왜 나오나? NAD가 도대체 뭐길래 나오나? NAD라는 물질은 교과서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NAD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NAD가 뭐냐라고 찾아봤더니 자, 분자 구조는 이렇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제 생명과학 쪽 영상을 좀 보셨다면 분자 구조가 좀 거기서 거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맞습니다. 어디서 많이 봤던 것들인데 조금씩 달라집니다. 원래 분자의 성질은 종류나 개수가 엄청나게 바뀌어야지만 성질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화학을 공부하셨다면 원자 하나만 들어가도 결합이 돼 있어도 성질이 충분히 많이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비슷하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요. NAD 플레임은 이렇습니다. 그게 진짠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우스갯소리로 그 사전에 써 있더라고요. 그 우리말로 해석한 그 영어 단어 중에 제일 긴 단어다 뭐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는데 영어로 하면 니코틴 아마이드 아데닌 다이뉴클리오타이드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첫 글자를 따서 NAD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니코틴 아마이드가 뭐냐라고 하면 저 오른쪽에 제가 네모칸을 표시해 놨죠. 바로 오른쪽 윗부분
네, 오른쪽 윗부분에 있는 저 분자 부분의 명칭을 니코틴 아마이드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니코틴 하면 또 당연히 뭐 나쁜 거라 생각하시는데 우리 몸에 또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요.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 물질이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그렇다면 아데닌은 뭐냐? 아데닌은 아랫부분에 있는 분자를 아데닌. 아데닌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네, 제 영상을 보셨다면 어디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핵염기죠, 핵염기. 세포 핵에 DNA, RNA가 들어있고 DNA, RNA를 구성하는 분자 중에 염기가 존재합니다. 그쵸? RNA의 염기 4종류, DNA의 염기 4종류. 그 중에 들어있는 염기입니다. 그 중에 하나, 알파벳 A로 표현되는 아데닌이라는 분자가 붙어있는 겁니다. 두 개의 분자 사이가 바로 이제 보이실 겁니다. 그쵸? 여기 인산, 두 개의 인산기 사이로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 그게 바로 NAD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살아있는 세포, 당연히 생명체에 있는 세포겠죠. 생명체 있는 세포에선 누구 어디서나 발견되는 보조인자라고 했습니다. 이해되시죠? 보조인자. 자, 당연히 책에는 보조인자라고 안 나오죠. 어떻게 나오냐? 보조기질이라고도 안 나옵니다. 자, 좁은 범위로 말씀드려. 최고 좁은 범위, 우리가 그 보조인자에 대해 종류에 대해서 배웠죠. 좁은 범위로 말하면 보조기질, 넓은 범위로 말하면 조금 조효소. 그래서 NAD는 조효소다라는 말이 교과서에 나오는 겁니다. 네. 조효소에는 보결 분자단과 보조기질이 있었죠. 그렇죠. 근데 이 NAD는 보조기질에 속하니까 결국 조효소에 속하는 게 맞고요. 조효소는 당연히 더 넓은 범위로 보조인자에 속하죠. 무기이온과 함께 말이죠. 네, 이렇게 해서 예, 조효소. 여러분들은 조효소만 알고 계셔도 되죠.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아, 효소의 반응을 돕는구나. 자, 그렇다면 해당 과정에서 NAD가 갑자기 왜 툭하니 튀어나왔냐? 그쵸? 바로 조효소 역할을 하기 위해서 튀어나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 우리 생명체 내에서는 조효소가 없을 수 없죠. NAD는 네, 어디서나 발견이 되는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자, 이 NAD라는 분자는 인산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산기를 통해 두 개의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름에 뉴클레오타이드가 있었죠. 여기 다이는 뭐 죽었다가 아니고요. 예, 죽는다가 아니고 두 개란 뜻입니다. 자, 뉴클레오타이드 기억나시나요? DNA, RNA 구성하는 그 기본 분자 세트, 기본 분자 단위를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부르고,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 당, 염기, 인산, 당, 염기, 이게 그 세 가지 분자를 한 세트로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본 단어가 잘 정립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정리가 되어 있다면 이런 거 이해하는데 엄청나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뉴클레오타이드 두 큰 분자가 붙어 있구나. 어떻게? 인산과 인산 사이에서. 그거를 NAD라고 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NAD라는 분자가 산화, 여기선 전자를 가지고 표현하겠습니다. 전자를 잃어버리면 산화라고 합니다. 잃어버리면 NAD 플러스라고 표현하고, 환원, 전자를 받았을 경우는 NADH라고 표현합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뭐 전자는 하나 나가는 거 알겠어. 들어올 때는 또 수소가 붙네. 네, 붙는다는 얘기는 수소 안에 있는 전자도 같이 받아들인다는 얘기니까. 그렇다면 H가 어디에 붙냐? 제가 찾아봤는데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든 검색을 해봤더니 바로 여기 보이시죠? 네, 다시. 네, 이 부분에 H가 붙으면서 NADH라는 환원형 형태로 존재합니다. 산화 환원. 산화는 전자를 잃을 때, 환원은 전자를 얻을 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또는 산화, 산소와 결합할 때, 산소와 분리될 때, 이럴 때도 산화 환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생각보다 기네요. 네. 자,
벌써 15분이 지났기 때문에 너무 길면은 지루하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은 공부가 아닌 일상입니다. 다음에 만나요.